페이지수가 몇 쪽이에요? 14. 자, 14쪽에 다 풀을 테니까 준비해라. 14쪽에 자 위에 유형 1부터 선생님 다 풀을게. 알겠지? 자, 1번에 가와 나 중에서 빅뱅 우주론에 해당하는 것을 써라. 가지요. 그 다음 2번에 답은 밀도 감소 질량 일정. 그 다음 3번에 크기 증가 온도 하강. 4번에 밀도 일정 질량 증가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유제 1번에 1번. 그 다음에 유형 2에 자 1번에 간화 과정이지. 간화 과정. 그 다음 2번에 수소 헬륨. 그 다음에 3번에 다 이후 이렇게 써야지. 다 이후. 그 다음 4번에 다 이후지. 다 이후. 그 다음에 유제 2번에 4.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쪽 갑니다. 1번에 4, 2번에 4.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가나에 해당하는 우주론을 각각 쓰고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래서 가는 빅뱅 우주론, 나는 정상 우주론. 그 다음에 두 우주론의 공통점을 갖다가 쓰시오 그랬는데, 공통점은 다 이것이요. 우주는 팽창한다. 이게 공통점이지, 맞지?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2번. 그 다음에 5번에 2번. 다음 페이지. 6번에 3번. 그 다음 7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그랬으니까 기억에는 방출, 니은에는 흡수. 그 다음에 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을 갖다가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가와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중성자 수보다 양성자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질량은 거의 비슷하잖아, 맞죠?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질량이 누가 더 크다고 얘기했어? 중성자가 질량이 더 크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감소한다 그랬지, 맞지? 근데 양성자가, 자, 못 적은 친구는 적어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되겠노? 에너지를 뭐 해야 되노? 이거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흡수. 응? 얘가 작은 놈이고 그럼 얘가 큰 놈이잖아. 작은 놈이 큰 놈 되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근데 우주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잖아, 맞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으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하기 어렵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 거꾸로 과정이 많이 일어나요. 거꾸로 과정. 그래서 거꾸로 과정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얘네들 개수비가 달라졌지. 개수비가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 7대 1이지, 맞지? 7대 1의 개수비가 되잖아.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다. 자, 다음 8번에 1번. 그 다음 9번에 보자. 우주 초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지 않은 까닭 우주의 온도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갖다가 만들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되지, 맞지? 그래서 높은 온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 그러면. 근데 계속해서 우주는 뭐 해요?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져서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2번이. 자, 여기까지 틀린 거 수정하세요. 애들이 틀린 게 없는가 보는데? 수정하는 친구가 안 보이는데? 대현아, 뭐 했니? 너 남을래? 응? 자, 질문 없나? 넘어간대. 다음 우주 배경 복사 갑니다. 19쪽. 자, 19쪽에 크게 네모놓게 보면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차이. 그 다음에 1-1번에 1번 원자 생성 이후, 2번에 38만 3천 K, 그 다음에 3번에 전파, 4번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다. 그 다음에 1-2번에 불투명, 그 다음 니언의 원자, 그 다음 1-3번에 가나다 순서입니다. 그 다음 1-4번에 OXXXO야. OXXXO. 그 다음 그 밑에 네모 증거, 빅뱅. 그 다음 그 밑에 가는 일치. 뒤로 넘어갑니다. 자, 22쪽에 네모놓기 스펙트럼, 파장, 흡수야.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에 1번은 니언으로 가야 되고, 2번에 기억으로 가고, 3번에 디귿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1-2번에 1번 흡수 스펙트럼, 2번에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 1-3 OXOO다.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네모놓기 종류 증거. 그 다음에 2-1번에 1번 방출, 2번에 동일, 3번에 원소야. 그 다음에 2-2번에 1번에 수소하고 헬륨, 2번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1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XXO다. 그 다음 23쪽 갑니다. 23쪽에 유형 1번에 3000K, 그 다음 2번에 원자, 3번에 A보다는 B가 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형 1번에 4,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형 2에 1번 1-1, 2번에 1:1이다. 1:1. 그 다음에 2번에 12:1, 3번에 3:1. 그 다음 그 밑에 3번이다. 알겠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4쪽 가자. 24쪽에 1번에 3, 그 다음에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에 1번. A 시기는 3000K, 그 다음 현재는 3K. 이렇게 되지, 맞지? 그 다음 그 밑에 2번 한번 볼까? 가와 나를 근거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변화 경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알겠지?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그 다음에 4번에 3, 5번에 4, 6번에 2, 7번에 3, 8번 보자. 그림은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구성비를 갖다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원소의 종류를 쓰고 그랬으니까 A는 뭐야? 수소지요. B는 뭐야? 헬륨이지, 맞지? 그래서
우주 전 영역의 별빛에서 A의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 그렇게 쓰면 돼요.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 되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7쪽 가자. 27쪽에 자, 1번에 4, 2번에 3, 자, 3번에 한번 보자. 허블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빅뱅 우주론의 우주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까지의 거리가 R, A 은하의 후퇴 속도가 V,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갖다가 구하는 식을 갖다 써봐라 그랬는데,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이지요. H분의 1. 그렇게 쓰면 됩니다. 저때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했냐면, 자, 우주의 나이는 시간이잖아, 맞지? 자, 시간은 뭐 분의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맞지? 그래서 속력 V, 거리 R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데, 근데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V 값이 어떻게 돼요? 허블의 법칙은 V는 HR이지, 맞지? 그래서 HR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고 위에 거리 R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H분의 1만 남잖아, 맞지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 역수로서 계산을 한다고 그때 필기가 돼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2, 그 다음에 5번에 1번, 2번, 6번에 2번, 그 다음 7번 보자. 펜지어스 윌슨에 의해서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에 코비 망원경에 의해서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 분포의 차이점을 쓰고 이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쓰시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 그때 책에 보면 미세한 온도 차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의미는 우주의 밀도 분포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밀도 분포 차이 때문에 우주에 보면 은하나 아니면 별이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8번에 2번, 그 다음 9번 가자.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쓰고 그랬단 말이야. 질량비 얼마야? 3대 1이라고 써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두 원소의 존재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 설명을 해봐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흡수선의 위치로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흡수선의 위치에 따라서 원소 종류들은 다 틀리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수소하고 헬륨 걔네들을 알 수가 있다. 됐나요? 자, 가자. 10번에 3, 11번에 1, 그 다음 12번에 3, 13번에 4번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겨서 틀린 거 확인하세요. 현수야, 선생님이 한 번 책 완작할 때는 아직 어리다 그래서 봐줄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두 번째잖아, 맞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집에 가서 책을 한 자도 안 본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이가? 숙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수업할 때만 책 피고 집에 가면 책을 안 핀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잖아. 왜 그래요? 숙제 또 이마에 밀려져 있는데 오늘 또 숙제 나가고 이러다 보면 앞에 거 밀려보고 이러다 보면
입안에 보면 현수하고 지금 대연이가 문제인데. 재훈은 숙제 다 했어? 했는데 많이 했어. 틀린 거 빨리 확인하고 질문해라. 화장실. 그 빅뱅 우주론 결과 만들어진 원소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지, 맞지? 무슨 원소야? 수소하고 헬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가 있지, 맞지? 근데 우리 주기율표를 갖다가 보면 주기율표의 원소가 110여 개가 나와 있잖아, 맞지? 나머지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노?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나머지 원소들이. 그래서 그 나머지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의 탄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지구에 있는 원소들 있지. 지구에 있는 원소들 몇 가지만 좀 들다보고 가자. 알겠지? 자, 지구에 있는 원소들 중에 지각. 우리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8대 구성 원소 있지요. 아이고 얘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지각. 모르나? 와, 산소다잉. 그 다음에 규소다. 산소와 규소. 그리고 예전에 통합 한 바퀴 돌았던 친구들이 있지요. 선생님 명령 내린다. 기분 좋게 명령이다. 선생님 필기했던 노트하고요. 다 집에 가서 복습하고 수업에 참여하세요. 알겠나? 응? 배웠으면 알아야지. 내가 아이고 애들 내가 잠깐만 수업 끊고 이러다 보니까 애 동영상도 못 찍어주겠네. 중간중간에 다 끊어지네. 자, 그 다음에 지구 한번 봅시다. 지구. 우리 지구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누군 줄 아나?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이 있는 원소는 철이다. 알겠지? 철 다음이 산소예요. 자, 그 다음에 우주. 우주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우주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는 수소. 그 다음이 헬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지. 우리 대기도 볼까? 대기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 누구고? 질소제. 그 다음이 산소다. 자, 그 다음에 해수 볼까? 해수. 바닷물. 해수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원소는 당연히 물이니까 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겠지, 맞지? 산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요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보자.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선생님이 적어도 두 번째까지 밖에 안 적지, 맞지? 두 번째까지. 그래서 뒤에 막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 공부 잘하고 욕심 있는 애들은 외워보세요. 알겠지? 근데 외운다고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더러운 세상이야. 뭐? 1등하고 2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야. 우리나라는. 알겠니? 너희들이 더러운 세상을 갖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더럽게 애들을 해버리는 학교가 3.1여고예요. 3.1여고. 3.1여고 왜 더러워요? 그러면 3.1여고에 공부 잘하는 1등짜리가 있고 2등짜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학교 교내상 있죠. 교내상 전부 퍼다 줍니다. 얘들한테. 나머지 애들한테 교내상 주는 줄 알아요?
안 줍니다. 알겠죠? 얘들한테만 집중적으로 다 쏴줘요. 왜? 서울대 보내려고. 앞쪽 애들만 다 관리해가지고 서울대 보낼 거거든요. 뒤쪽 애들은요, 나중에 너희들이 그런 걸 막 당해봐야 아는데, 뒤쪽 애들이 원서를 갖다가 선생님 저 어느 대학교 원서 써주세요 이렇게 가잖아. 원서 주잖아. 지 성적은 이미 나왔잖아. 맞지? 근데 지 성적에 맞는 원서를 써왔으면 아 그래 알았다 이래 줍니다. 알겠죠? 기분 더럽게. 근데 지 성적에 맞지도 않는 대학을 원서를 사가지고 오잖아. 지는 울산대 밖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떤 거 뭐 좀 상위권 대학교 원서 써오잖아.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집어 던져줍니다. 알겠죠? 미주제를 알아라 임마 이러면서 네가 뭐 이 써봐야 다 떨어지는데 니 뭐 한다고 그거 쓰는데 고3쌤이 집어 던져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3 담임쌤하고 친한 애들은 공부 잘했던 애들이고 고3 담임쌤을 개같이 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술만 먹으면 아이 그 새끼 바깥에서 만나면 내 죽이다 이러면서 성인 되면 그래 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전부 공부 못 했던 애들입니다. 왜? 이런 걸 다 당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맞아요. 사회생활에서 그게 맞습니다. 택도 안 되는 애들 뭐 이렇게 올려갖고 안 돼요. 왜 올려갖고 안 되냐면 너희들 추천서라고 들어봤나? 추천서 들어봤지? 추천서는 본인의 이름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고3 담임쌤이 그 학생이 만약에 상위권 대학교를 써가지고 내 이름, 자기 이름 A 땡땡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다. 근데 애 성적 받아 대학에서 딱 받았을 때 뭐 이 개떡 같은 애를 추천을 해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대학 교수가. 그러면 고3 담임쌤이 지 이름을 걸고 추천서를 써주는데 그런 걸 써주고 싶겠니? 안 써주고 싶어요. 알겠죠? 자기 이름 팔리면 팔릴수록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자기 이름이 팔려가지고 써줬던 애가 그 대학에 합격해서 걔가 정말 잘 지내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 고3 담임쌤의 그 이름은요 그 대학에서 빛이 나고 있겠죠. 막말로 해서 울산에 A라는 어떠한 고등학교가 있었어. 그 A라는 어떠한 고등학교에서 부산대 의대를 원서를 썼지요. 부산대 의대 원서를 썼는데 떨어졌지요. 맞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뭐야? 떨어진 이유가 첫째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대학은 모르고요. 그 다음 그 추천해줬던 그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애가 이 의대에 들어갔는데 그 의대에 공부했던 졸업생이 개털 같았을 거고요.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떨어진다는 거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유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보면 나도 상 받고 싶은데 근데 별로 노력 안 하는 애한테 상이 다 쏠리는 경우를 갖다 경험할 수 있어요. 알겠죠? 특히 3일 요구가 많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별의 탄생을 한번 배워보자. 별의 탄생이다. 별의 탄생. 자, 우리 별이 만들어진다. 오늘 시간은 우리는 별이 만들어지는 걸 배울 건데 별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별이 만들어지는 곳은 성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운. 그래서 이 성자는 당연히 뭐 별 성자지만 이 운자는 구름 운자예요. 그래서 별이 구름처럼 있다. 그건 뭐 우리가 말이 안 되는데 이 성운의 정의는요. 첫 번째로 이 용어부터 알아야 돼. 성간물질이라는 용어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성간물질이 뭐예요? 그러면 별성자의 사이 간자야.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을 갖다 우리는 성간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별 사이 존재 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별 사이 존재 물질. 그래서 누가 있어요? 그러면 가스나 티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가스라 그러면 기체잖아. 맞죠? 그래서 생각해 볼래? 이건 필기하지 말고 별하고 별 사이 이 사이에 있는 게 성간물질을 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누구겠노? 여기 있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수소하고 헬륨이겠지. 요거와 요거겠지. 맞지? 요런 것들.
그 다음 티끌이라는 뭐 어떠한 뭐 질량을 가진 물체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너희들 생각에 이 우주의 성간 물질이 균일하게 있겠나 불균일하게 있겠나? 불균일하게 있겠지, 맞지? 우주의 성간 물질은 균일하게 분포해 있지 않습니다. 불균일해. 그래서 이 성간 물질이 많이 있는 곳이 있겠지, 맞지? 성간 물질이 많이 있는 곳. 그 많이 있는 곳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성운이 뭐야? 그러면 성간 물질이 많이 있는 곳을 갖다가 우리는 성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성운은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다시 성간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밀도는 높다 낮다? 높다. 알겠지? 고밀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온도는 낮아야 돼. 온도는 저온이어야 돼. 그래서 고밀도 저온 상태인 요 상태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호야, 너 눈 나쁘나? 안경 써야 되는 거 아이가? 네, 맞아요. 근데 왜 안 쓰고 왔어? 안 먹었어요. 아이고 이놈아. 자, 성운이 조건이 고밀도 저온이에요. 고밀도 저온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 성운에 대해서 선생님 잠깐만 설명을 할게. 자, 성운에 보면 자, 발광성운이라는 게 있고, 성운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반사성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암흑성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운의 종류는 요 세 종류가 있는데, 발광성운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발광성운은요, 성운 안에 별이 있는 거예요. 성운 안에 별.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옆에 그림 쪼매나게 그려놔라. 성운은요, 실제 별이야, 별 아니야? 성운은 별이 아니지, 맞지? 먼지나 가스, 티끌이 모여있는 걸 갖다 성운이라 하는데, 근데 발광성운은요, 요거 안에, 이 안에 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별은 빛을 내잖아, 맞지? 별은 이런 식으로 빛을 내는데, 실제로 빛을 내는 건 별이지만, 우리 눈에는 성운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알겠니? 성운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요거를 발광성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성운은 뭐냐면은 성운 옆에 별이 있어요. 성운 옆에서 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성운이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별이 있어. 그럼 우리가 쳐다보면요, 별에서 빛이 나오는 게 있지, 맞지? 별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상 없는 현상이잖아. 별이니까 빛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별이니까 빛을 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갔던 별이요, 별빛이요,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성운에서도 빛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운은 요 별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 건데, 우리는 성운에서도 빛이 나오네 이렇게 하는 게 반사성운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암흑성운은요, 성운 뒤에 별이 있는 거예요. 성운 뒤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 설명하는 이유가요, 요 마지막에 있는 이 암흑성운, 요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암흑성운은 좀 잘 기억해놔라, 알겠지? 자, 암흑성운은 성운 뒤에 별이 있는데, 얘가 왜 암흑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암흑이라면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이 성운에 두껍기 때문이에요. 성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요. 성운이 두껍다 보니까 별빛이 통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암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성운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고 저 칠판 뒤에 별이 있어. 뒤에 별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뒤에 별이 있는데 뒤에서 별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뚫지를 못해요. 이렇게 돼. 그럼 우리 눈에는 이 부분만 뭐가 되는 거야? 검게 보이는 거지, 맞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걸 갖다 우리는 암흑성운에 합니다. 암흑성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말머리 성운이라는 거예요. 말머리 성운 알겠지? 그래서 말머리 성운이 우리가 암흑성운인데, 근데 내가 이게서 뭐를 가르치기 위한 거냐면 요거요. 성운의 두께가 두껍다는 소리는 우리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성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별 만들겠나? 작은 별 만들겠나? 그렇지. 가장 큰 별을 갖다가 형성한다는 거. 요거 하나 우리 기억해 놓자 알겠지? 가장 큰 별은 암흑성운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됐다. 쌤, 요거 지울게. 요거 뭐 별로 칠판에 쓰기에는 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웠지. 내가 하나만 물어. 야, 너 박태준이라는 애 알지? 태준이 아나? 걔 공부 잘하나? 어? 잘한다고? 어느 정도 하는데? 아, 전과목에서 그렇게 틀릴 정도야? 아니, 소문에 엄친하다 이런 단어가 있던데 그런 별명이 맞나? 잘하나 걔가? 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이제 별의 에너지원이에요. 별의 에너지원. 자, 별의 에너지원, 요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별의 에너지원인데, 이 별의 에너지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별에서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별에서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느냐? 그래서, 별 형성 시, 별이 형성될 때, 그때 작용하는 에너지 외워야 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별이 형성될 때 그때 작용하는 에너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면 중력이라는 소리는 안쪽으로 일단 빨아들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수축되면, 자 봐라,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수축하면 온도는 올라가고, 그럼 그 반대로 팽창하면요 온도가 낮아진다. 이거는요 까먹지 마세요.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별이 형성되고 있을 때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 봐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상승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충분한 온도에 도달하면, 이렇게 충분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냐면 별 형성 후, 별이 형성되고 나면 핵융합 에너지가 작용해요. 핵융합 에너지. 자, 그래서 별에서 작용하는 에너지는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알겠지? 중력 수축 에너지 작용하고 핵융합 에너지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가벼운 원소가 누구냐면 수소잖아. 맞죠? 수소. 그래서 이 수소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핵융합해요. 융합이라는 소리는 합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수소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핵융합하는데, 이 가장 낮은 온도가 몇 도예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는 외워야 된다.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만 도에 도달해야만 우리가 수소가 핵융합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수소가 핵융합하고 나면 그 뒤로 누가 핵융합하겠노? 헬륨이 하겠지, 맞지?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얼마에 도달해야 되냐면 1억이나 2억 켈빈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핵융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에 핵융합 하려고 그러면 8억 온도는 돼야 돼요. 8억. 온도 상당히 높아야 되지,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em 봐라. 이해를 할 때 필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얘네들이 수축하지? 수축하면 요렇게 어떤 물질을 만들겠네, 맞지? 그럼 얘들이 작용하는 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겠지, 맞지? 그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면 온도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맞지? 온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까 충분한 온도라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1000만도입니다. 1000만도. 얘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0만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럼 중력 수축 에너지 작용 하나 안 하나? 안 한다 이제. 알겠지? 1000만도까지 끌어올리면 그 뒤로는 요거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작용해요? 그 뒤로는 얘가 작용합니다. 1000만도에 도달하면 알겠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핵융합 에너지가 작용되고 있다가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가 처음에 수소가 핵융합 하겠지, 맞지? 그래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요. 헬륨으로 다 바뀌고 나면 그럼 수소가 없잖아, 맞죠? 그럼 뭐 하겠노? 얘 또 작용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수소가 다 끝나면 그럼 뭐가 작용해요? 그러면 다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그럼 다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면 온도를 또 어떻게 하겠어? 또 올리겠지, 맞지? 그래서 온도를 계속 올려서 어디까지 도달하면? 여기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또 야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작용하겠어요? 얘가 작용하겠지. 핵융합 에너지.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서 이걸 만들겠지, 맞지? 그래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서 모든 게 다 이걸로 만들고 나면 또 나중에 헬륨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요거 작용하겠나? 안 합니다. 그때 또 뭐가 작용하겠어요? 야가 작용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야가 작용해서 또 어떻게 해요? 온도를 또 올려요. 알겠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면 온도 계속 올라가잖아. 온도 계속 올라가서 어느 정도 요게 도달하면 그러면 탄소가 이제 또 핵융합을 해요. 알겠니? 그런 식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가 1000만도에 도달하면 얘는 이제 작용 안 하고 핵융합 에너지가 작용해.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가 모두 다 헬륨으로 다 바뀌면 이제 요거 작용하지 안 하고 중력 수축 에너지가 또 작용해.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1억 온도가 올라가면 또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작용 안 하고 핵융합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용된다고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같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별의 탄생을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은 다 배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것만 좀 옮기자. 자, 그럼 봐라. 필기라인. 네 번째, 별의 탄생 과정이다, 이제. 별의 탄생 과정. 자, 그러면 별은 우리가 아까 어디서 탄생된다 그랬지? 성운에서 탄생하죠. 성운. 그래서 별은 성운에서 탄생을 한다 그랬지? 성운에서 탄생을 하는데, 근데 첫 번째로 이 성운은요, 수소나 헬륨이 있지, 맞지? 얘네들이 고밀도로 있어야 돼. 고밀도. 왜냐하면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좀 크게 돼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온도는 저온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맞지? 왜 저온이어야 될까? 응? 자, 봐봐리. 요렇게 성간물질들이 막 있었지, 맞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서로 뭉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너희들 뭉치려 그러면 온도가 높아야 잘 뭉쳐져요? 온도가 낮아야 잘 뭉쳐져요? 온도가 낮아야 잘 뭉쳐집니다. 선생님, 왜 온도가 높으면 잘 안 뭉쳐져요?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 운동이 어때요? 운동이 활발하잖아, 맞죠? 운동이 활발하면 뭉치는 것보다는 흩어지려고 해요. 알겠죠? 온도가 높으면. 그래서 뭉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냐면 중력 수축이 발생하기 시작하겠지, 맞지? 중력 수축이 발생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땅땅한 원시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조금 땅땅한, 알겠지? 그래서 이 원시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운이 수축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온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올라간다 그랬지, 맞지?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별빛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빛 나옵니다. 알겠죠? 그 온도가 높아지는 그 열에 의해서 빛이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원시별은요, 현재성 지금 별이겠나 별이 아니겠나? 별이 아닙니다. 원시별은 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뭐만 하고 있어요? 별의 모습만 갖춘 상태예요. 별의 모습만 갖춘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원시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원시별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겠니? 계속해서 중력 수축은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는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겠지, 맞지?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면 외워야 된다. 1000만 켈빈. 자, 1000도라고 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 있다. 1000도 아닙니다. 1000만입니다. 1000만, 알겠지? 그래서 1000만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계열성. 됐나? 그래서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수소 핵융합이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림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주계열성인 별은요, 바깥에 수소가 자리 잡아서 수소가 핵융합해서 뭐 만들지요? 헬륨 만들지. 그래서 중심에 헬륨까지 이렇게 만들면 이게 주계열성 별의 그림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 주계열성 단계일 때는요, 위에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안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냐면 안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존재해요. 중력.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위에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이렇게 팽창하려는 힘이 있어요. 알겠지? 팽창하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팽창하려는 힘을 갖다가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부 압력.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는요, 안으로 수축하려는 중력과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은 그런 상태예요.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적을게.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선생님 물어보자. 어떤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으로 잡아당기고 왼쪽으로 10N으로 잡아당기면 이 물체는 뭐 하지요? 정지하지요. 이 정지하는 걸 갖다가 두 글자로 과학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노? 이거 정지하잖아, 맞죠? 그래서 과학에서 정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런 걸 갖다가 과학에서는 평형이라 합니다. 평형, 알겠지?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별은 크기가 변화가 없잖아, 맞죠? 크기가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안정하다, 알겠지? 크기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 일생 중 90%를
여기 주 계열성 단계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 태양 별입니까? 별 아닙니까? 별이지, 맞지? 그래서 지금 태양도 요 단계야. 주 계열성 단계야.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참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참고적으로 얘기할게. 뭐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 6000이지요. 그 다음 내부 온도가 얼마? 1500만 켈빈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태양의 내부 온도, 우리 태양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요걸로 아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있는 건 알지? 그게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 근데 수소 핵융합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0만원 넘어야 되잖아, 맞죠? 1000만원 넘어야 되는데 태양은 수소 핵융합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대충 1500만원을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더 기억해야 되겠네.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요. 아까 성운 지웠네. 우리 성운 중에서 암흑성운이 있었지, 맞지? 암흑성운은 성운의 양이 많잖아, 맞죠? 많다 보니까 가장 큰 별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지, 맞지? 그러면 큰 별